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의 박사과정 재학 중인 윤민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니켈 촉매를 이용한 에탄올 자율계질 반응에서 그 단체를 그 단체 변화에 따른 어떤 활성이나 반응의 영향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퓨얼셀 시스템에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저한테 리포머 공정입니다. 그 리포머 공정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화석연료나 어떤 다른 연료가 이제 PEM-FC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를 생산해내는 처음에 이제 깨뜨리고 수소랑 다른 부산물들을 생산해내는 리포머 공정과 또 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WGS 그리고 프로스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 되면서 CO의 그 촉매 도구로 작용하는 CO를 10ppm 미만으로 낮추고 또 수소의 농도를 가장 맥시멈 시키는데 이 모든 공정이 전반부를 다 리포밍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 앞부분, 리포밍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인데요. 달러 유가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화석연료 고갈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이 연구를 왜 하느냐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왜 하필이면 에탄올이냐? 에탄올이 보시면 이제 공중에 다른 연료들과 달리 그 광합성에 의한 식물의 발효 공정을 통해서 닫힌 카본 사이클을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원료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브라질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에탄올이 주목받는 대체 연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 반응 시스템과 간단하게 어토서멀 리포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탄올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은요, 다음과 같이 크게 물과 산소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스팀 리포밍, 파셜 옥시데이션, 그리고 어토서멀 리포밍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어토서멀 리포밍은 물과 산소가 같이 개입이 되는 형태인데요. 보시면 수소의 농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도 엔탈피의 발열과 흡열의 어떤 가장 좋은 연력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설계한 디자인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산소를 동시에 넣어서 에탄올을 깨어서 제가 원하는 수소의 농도를 최고로 시키는 데 제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장치는 다음과 같고요. 질소가 캐리어 가스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옥사이드 상태에서 메탈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리 트리트먼트의 전처리용 가스로 수소가 사용되었고요. 산소와 이제 이렇게 물과 에탄올이 믹싱된 상태에서 펌프로 이제 베이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베이퍼를 시켜주고 많은 반응물들과 캐리어 가스가 충분히 혼합된 상태에서 반응기 내의 촉매층에 유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응 온도는 500도에서 전반적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전처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 에탄올과 물과 산소의 비율은 이렇게 픽싱을 시켜놨는데요. 이론값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물이 스팀이 많이 주입될수록 이제 수소의 전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런 반응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연력학적인 큰 변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체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다음과 같이 이제 부속이나 임플란트 치아에도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관에 사용되는 물질이 지르코니아인데요. 이게 이제 촉매로 쓰이게 되는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게 엑시드, 베이스 두 가지 프로퍼티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펑셔널 캐탈리스트로 많은 반응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서포트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서머 스테빌리티라든가 그 엑시드 베이스 프로퍼티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서
어떤 다른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적으로나 외부 환경에서 어떤 안정적인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고된 아실 겁니다. 많이 보고된 것처럼 이제 물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산소 코킹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니켈 총미상에서 코킹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목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지르코니아를 이제 형태를 변형시켜가면서 이 지르코니아를 모디파이를 해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르코니아의 페이지가 변화됨에 따라서 어떤 반응 활성 영향을 미치느냐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세리아를 지르코니아에 첨가를 시켰을 때의 영향을 두 가지를 크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아시는 이 P123 이후 물질은 이제 메조포로스 물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P123는 제 실험에서 메조포로스 물질 같은 어떤 템플레이트가 아니라 어떤 크리스탈 스트럭처나 피지컬 프로퍼티를 컨트롤링하는 어떤 에이전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물과 P123의 매스 레이쇼를 X로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앞에 이 숫자로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증가할수록 물의 양이 증가를 하는 것, 첨가되는 물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의 양이 그 매스 레이쇼가 작을 때 SM 이미지와 클 때 이미지가 전혀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폴로지의 이 에이전트가 이제 Y셀을 어떻게든 이루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모폴로지의 이러한 영향들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보시면 서페이스 에어리어도 첨가되는 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페이스 에어리어도 증가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RD 패턴을 확인해 보시면요.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증가하면서 이제 페이지가 전혀 다른 모노클리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노클리닉인데요. 모노클리닉 페이지가 감소하고 대신 이제 테트라고널 페이지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테트라고널 페이지입니다. 테트라고널 페이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니켈을 합진법으로 28% 올려서 칼시네이션 했고 또 수소 아까 상태에서 전처리를 500도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탈 옥사이드에서 니켈 상태로 이제 성공적으로 풀리 리덕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켈을 단지시켰을 때 역시 상위 같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보시면 니켈이 크게 단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TPR 실험을 수행한 결과 보시면 온도가 이렇게 첫 번째 메인 픽이 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낮은 온도로 시프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PR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메탈과 서볼트 인터랙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리듀서빌리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켈 리듀서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적도 증가하고 순수한 테트라고널 페이지를 갖는 이 5 지르코니아에서 가장 좋은 리듀서빌리티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반응 활성에 키프터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응 활성도 테트라고널 페이지를 갖는 그리고 리듀서빌리티가 가장 좋은 이 총매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보시면 부산물 역시 어떻게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산물도 가장 적게 나타나는 이런 반응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15시간 이후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제 리덕션 템퍼러처 제가 원하는 이제 리듀서빌리티라는 이런 능력이 수소 셀렉티비티에 어떤 리니어한 영향을 주고 좀 더 이렇게 페이버블하게 수소 카탈리틱 퍼포먼스가 증가됐다. 이것이 이제 테트라고널 페이지의 효과이기도 하고 이 테트라고널 페이지를 단지된 니켈 종매는 좀
더 좋은 리듀서빌리티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파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셀리아가 모디파이드된 세리움이 첨가된 지르코니아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르코니아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5지르코니아에서 세리움을 첨가를 했습니다. 제조법은 아까 동일하고요. 제조법은 아까 동일하고요. 그 세리움의 함량을 몰랄 레시오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지르코니아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냥 지르코니아, 0지르코니아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세리움을 첨가했을 때 이제 이론적인 값과 SMEDX로 측정한 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줄 수 있는 표고요. 그 다음에 BT 면적과 이것은 이제 BT 측정 결과인데 보시면 면적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가 세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어 다이어메터 역시 포어 다이어메터나 포어 볼륨은 이제 서페이스 열이랑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어 다이어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데비에이션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엑셀 패턴을 보시면요. 이제 아까 테트라고날 페이지 지르코니아에 셀륨을 조금씩 첨가를 했더니 이 앵글이 그 메인 픽의 앵글이 낮은 쪽으로 시프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셀륨이 첨가됨에 따라서 이제 그 셀륨 이 레틱스 그 아이온 반지름 크기 때문에 셀리아가 이렇게 지르코니아에 셀륨이 인코포레이션 되면서 레틱스가 팽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7 몰랄 레시오의 셀리아가 들어간 것까지는 솔리드 솔루션 상태를 이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점 더 첨가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픽이 이렇게 스플릿돼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적인 어떤 셀리아 픽이 관찰이 되었고요. 이것을 여기서 이제 니켈을 또 같은 방법으로 28% 단지를 시켜서 함진법으로 단지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보다 굉장히 작은 메탈 니켈 사이즈가 확인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슈러 이케이션에 의해서 니켈 종들의 사이즈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표면적과 메탈릭 니켈의 사이즈가 같은 비슷한 방향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표면적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메탈 디스퍼전이 같이 증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특별 패턴을 보시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데요. 단체가 셀륨이 첨가됨에 따라서 셀륨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단체만 찍었을 때 그 TPR의 리덕션 PD 밴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니켈과 지르코니아와 셀리아가 솔리드 솔루션을 이뤘을 때 다음과 같은 역분도 근처에서 픽이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셀륨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뒤에 이렇게 많은 양의 이렇게 끌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그 인코퍼레이트 되지 않은 그 셀리아에 의한 리덕션 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니켈을 단지시킨 상태에서 리덕션 TPR을 다시 수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표면적이 증가하고 니켈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메탈과 서볼트 인터랙션이 증가를 하고 온도가 이렇게 더 높은 온도에서 리덕션 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세컨드 픽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해봤는데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문헌에 의하면 이제 이게 지르코니아와 셀리아가 솔리드 솔루션을 이뤘을 때 얘가 이제 그 구조적인 어떤 스트럭처에 연관된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그 지르코니아와 셀리아가 솔리드 솔루션을 이뤘을 때 셀리아가 적게 포함된 부분에서는 테트라고날 페이지를 이루고 셀리아가 좀 더 셀리 함량이 많은 솔리드 솔루션에서는 큐빅 페이지를 이룬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은 함량에서 좀 더 높게 나는 모습, 그리고 테트라고닐 베이지의 기인한 그 리덕션 픽이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난다는 거고랑 제 세컨드 픽이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타이머 스트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굉장히 활성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려우니까 셀리아 지르코냐 함량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볼케노 쉐입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0.7 셀리아 함량이 0.7고냐 1에 대해서 0.7% 몰랄 레시오로 첨가되었을 때 가장 좋은 메탈 니켈 종매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셀리아가 지르코늄에 이제 셀륨이 첨가되면서 표면적도 넓혀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부산물 형태를 보시면 CO 농도가 같은 데서 가장 최저점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의 어떤 옥시데이션이나 아니면 CO2 농도와 반대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WCS 반응이나 또 메탄의 영향을 봤을 때는 이제 메탄 리포밍까지 그 셀리아가 첨가되면서 같이 수행을 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고요. 0.9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보시면 제가 표기해놓지 않았지만 아세탈데히드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탈데히드처럼 이제 너무 이제 벌크의 셀리아가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함에 따라서 아세탈데히드 같이 메탄올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니켈 단수 총량에 대해서 지르코니아를 단체로 썼을 경우에 그 지르코니아의 베이스가 테트라고날 베이스였을 때 가장 좋은 이펙트를 나타냈다는 것과 또 셀륨이 모디파이드 됐을 때는 0.7 총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셀리아가 어떤 그 표면적이 크고 니켈의 메탈릭 사이즈가 작아져서 니켈 디스퍼전을 증가시켰다라는 의의가 있고 또 다른 의의는 이제 산소의 셀리아가 첨가됨으로 인해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함에 따라서 어떤 무반응을 억제했다라는